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주 시장이 좀 많이 눌리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보면은, 자, 5일 내내 좀 이렇게 좀 하락하는 좀 추이로 좀 많이 내려왔죠. 아무래도 좀 지켜줘야 되는 선을 2500선이라고 봤었는데, 2500선에서 지금 들락날락 계속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60선. 앞전에서도 한번 지지를 해줬죠.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좀 60선을 지지해 주는지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넘어선다 하더라도 2600까지 올라가기보다는 2500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부채 한도 내용 있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뭐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어가는지 이것만 좀 잘 버텨주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 쪽에서 좀 크게 빠지면서 지켜주려던 이제 60선 앞전에서 한번 지켜줬죠. 그래서 지켜주려던 60선을 갖다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거를 바로 돌려주는지 그 정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보이는 곳은, 자, 여기 있는 240선이 있는 여기 770포인트 정도거든요. 앞전에서도 좀 지지를 했었던 요런 자리까지도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게 더 세게 무너져야 돼서 그렇게까지 무너질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돌려주는 모습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이제 증시자금까지 좀 보고 갈게요. 증시자금은 좀 긍정적이에요. 앞전에 신용 같은 경우에 신용 문제가 좀 계속 있다. 이거 혹시 반대매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시장이 더 무너지면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은 맞아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어 18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신용 잔고가 있다 보니까 뭐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긴 했어요. 자, 최고치였을 때가 20조 4천억 원이었었는데, 자, 여기서 좀 많이 줄었죠. 얼추 거의 2조 가까이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래일 좀 데이터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지수가 더 무너졌기 때문에 신용잔고는 더 빠졌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어쨌든 신용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거 양호하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앞전에 증시자금이 쓱 보면은 한 53조, 54조 요 정도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던데, 자, 좀 고객 예탁금 자체가 이제 50조 정도로 조금 줄었다. 근데 뭐 고객 예탁금 줄면서 신용도 같이 줄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려됐던 신용잔고는 계속 줄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고,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뭐 크게 이탈한 게 없어요. 금요일 하루 나갔고, 자, 기관 같은 경우도 뭐 천억대 이렇게 두 번 나갔는데 월요일 날 뭐 한 4천억,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 한 5천억 가까이 들어와서 요 정도 나간 거는 무난해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이탈이 계속 이어지긴 했었는데 뭐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의 어느 일정 부분을 거의 다 기관이 받아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증시 자금이 이탈한 그런 큰 모습들은 안 보입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9천억이 들어왔다가 그 9천억만큼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뱉어내는 모습이었고, 외인들은, 자, 기관 같은 경우는 뭐 1700억 그리고 4900억 들어와서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물이나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뭐 증시자금이 뭐 크게 이탈하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그런 모습은 아직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리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흐른다. 매수세가 좀 없다. 그래서 좀 흐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CPI가 이번 게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앞전에 고용 데이터가 나왔었잖아요. 이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고용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결국은 CPI가 중요했어요. 결국 5.0% 이하면은 정말 괜찮다라고 봤었고, 자, 근데 CPI가 뭐 4.9%가 나오면서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미증시가 막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막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런 부분은 없었죠. 아무래도 지역은행이나 부채 한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 바로 반등하지 못했고 그냥 버텨주면서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았어요. 자, 어쨌든 요게 있었고 지난주에는, 그리고 PPI PPI가 예상치보다 조금, PPI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 해석은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자, PPI가 올라가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고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내려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PPI가 나오면서 막 시장이 그렇게 크게 안 무너졌거든요. 결국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야 라고 해석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 요런 식으로 PPI를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달보다 오히려 좀 줄게 나왔고, 그래서 좀 예상치인,
자, 2.3%가 나왔는데 예상치인 2.4%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해석도 괜찮았었다. 그래가지고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미증시는 국장이랑 좀 달라요. 자,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볼게요.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을 했었고 고점 작용 그리고 고점 계속 넘지 못했었거든요. 요 라인 자체를 요 라인이 얼마냐? 자, 12,250 정도였어요. 이거를 넘지 못했어요. 전에는 계속 여기 계속 넘지 못했다. 이번에 CPI가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 넘어선 다음에 그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에요. 국장은 하락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고점을 소폭 진짜 조금 넘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 지금 찍혀 있는데 조금 넘기긴 했지만 이것도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한다면 해석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미국에 지금 애매한 내용들이 몇 개, 지역은행하고 부채한도 내용들만 해소가 된다면은 당연히 세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뭐 다른 지표들이 잘 나와도 막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좀 내용을 좀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내용을 뭐 굳이 자세히 보자면은 지난주에 봐야 된다는 게 결국 CPI였죠. CP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상했던 게 MOM 기준으로 0.4%가 나왔어야 되는데 0.4%가 잘 나왔고 5%를 예상을 했는데 4.9%가 나오면서 이거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나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안 나왔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 PPI랑 이제 CPI 다 나오고서 보니까 이제 다음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84%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한 2주, 3주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계속 80에서 90%만 이어간다면은 동결로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국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인가 좀 시장이 좀 확 무너지는 게 있었어요. 장중에 장 막판이었죠. 한 2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 회장 이제 법정 구속이 나왔어요. 앞전에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였었는데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서 갑자기 징역 2년을 맞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빠졌냐? 코스닥에서 가장 대표주자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급락을 때렸고 얘네들이 빠지니까 2차 전지 전부 다 하락을 전환을 하면서 하락이 좀 세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2차 전지가 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은 크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밀리니까 코스피도 같이 따라서 좀 흐르는 모습이고 전 종목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리고 금요일 날 바로 이제 되반등이 나오면 좋았었는데 뭐 추가 하락만 없이 그냥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냥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빠지지 않았냐라고 시장이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이것저것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제 좀 악재들이 많이 해소가 되기는 했어요. 뭐 CPI가 가장 저는 좀 우려스러웠었는데 저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 긍정적이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악재를 봤을 때는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싶었는데 다시 또 지역은행 위기, 뭐 팩웨스트, 자, 미국 은행 위기가 또 다시 재점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유는 뭐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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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위원회를 공시를 통해 가지고 팩웨스트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금이 9.5%가 감소를 했다. 그 전에는 공매도가 막 때리면서 이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내려갔었는데 그 부분을 백악관이 좀 해소를 해줬었죠. 근데 공시를 통해 가지고 예금이 감소를 한 걸 갖다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팩웨스트 주가가 쭉 빠지면서 다시 또 지역은행들 뱅크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요 뱅크런 이 팩웨스트 부분은 같이 봐야 되는 거는 부채 한도예요. 아무래도 중앙 정부가 지금 부채 한도에 지금 달아 있다 보니까 지금 중앙 정부가 돈이 없구나 그러면은 지역은행들 파산했을 때 지원을 못 해주는 거 아니야. 요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 한도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얘네들도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부채 한도 내용인데 우선은 한번 만났어요. 바이든하고 공화당이 이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이제 만났었는데 자, 여기서 합의 실패가 나왔어요. 우선 뭐 첫 번째 합의 실패는 당연하다 봐요. 이거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쥐고서 지금 바이든의 그 다른 앞전 자신만의 그 공약들을 갖다가 어쨌든 좀 철회하기를 바라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당장 합의해 줄 가능성이 없죠. 근데 바이든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추가로 이제 2주 정도 더 이제 집중 협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협상이 안 되면은 G7 정상회의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좀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부채 협상을 갖다가 지금 진행 중이고, 다만 아직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음 달 1일 디폴트 시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무조건 이거 부채 한도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미국이 지금까지 디폴트를 한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갖다 또 질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막판에 이제 또 뭐 타결을 받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저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타결이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디폴트로 가면은 뭐 시장은 당연히 크게 박살이 나겠죠. 근데 그렇진 않을 거라 봐요.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타결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거는 러시아 쪽 곡물 협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5월 18일자로 이제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연장은 이제 60일 정도 연장을 더 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60일이든 30일이든 90일이든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당장 우선 이거 연장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그래서 60일 정도 연장을 해준다면은 악재로 조금 나올만 했었는데 악재가 해소가 되는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장 기한을 갖다가 좀 길게 몇 년씩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러시아가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60일 정도 이렇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대만 쪽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대만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왕이하고 설리번이 이제 거의 10시간 넘게 이제 회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뭐 내용 스탠스는 똑같아요. 대만은 결국은 레드라인이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결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미중 관계가 계속 안 좋았었는데 그나마 조금 내용에서 보면은, 사설에서 보면은 건설적이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양측 발표문에서 보게 돼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서로 유사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좀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악으로 가고 있었다가 최악까지는 아니네, 요 정도로 조금 수그러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상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 한도죠.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재선에 나갈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돼서 저쪽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대만 쪽 이슈도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 아닐까, 요 정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약간 좀 수그러든 모습이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굳이 보면은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영상도 좀 짧을 거예요. 자, 근원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쪽 나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얼마만큼 많이 썼느냐, 뭐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여기서 데이터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뭐 이걸로 막 시장이 완전히 뒤집힐 만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좀 많아요. 연설이 좀 많은데, 자,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은 보스틱이 연설을 하고, 여기 FOMC 멤버 또 연설이 있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바킨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쿡 연준이사가 또 연설을 하고, 자, 여기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위원이 이제 메스터가 또 이제 연설을 하죠. 그리고 보스틱 연설이 또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윌리엄스,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또 보스틱 연설이 또 수요일 날 또 있네요. 자,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퍼슨 연준이사, 그리고 로간 댈러스 연은 총재, 자, 요 정도 있고요.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FMC 멤버 윌리엄스 연설에다가 보우먼 연설까지. 자, 마지막 토요일 같은 경우에 파월 연설까지 거의 웬만한 연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순간에 시장은 계속 출렁출렁 할 거예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시장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있다. 이거는 예상 불가하거든요. 예측이 완전히 불가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얘네들 얘기하는 거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센 데이터는 아니어서 막 고용 데이터나 뭐 이제 CPI, PCE 뭐 요런 애들보다는 데이터가 당연히 약하죠. 그리고 웬만한 데이터들 앞에서 좀 해소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요 데이터 때문에 막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뭐 심각하게 이상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거는 뭐 저거 소매 판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설은 근데 우리가 뭐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뭐 파월 연설까지 일주일 내내 연설이 쭉 나오는데 그 연설들 그냥 내용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에서 이거 연장하는지가 중요해요. 연장 날짜가 뭐 얼마가 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연장하냐 안 하냐, 이게 18일 기준인데, 연장을 안 하면은 뭐 이제 인플레이션 다시 고조되는 거 아니냐, 이거 곡물 가격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밀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내용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하느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다음 주에 이거 바이든이 이제 부채 협상이 될 것 같진 않아요. 해서 다음 주는 계속 이 이슈가 따라 붙을 거는 같아요. 그래가지고 협상 안 되는 거 아니냐, 디폴트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이 내용들로 계속 시장을 눌러주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올라갈 라 하면은 또 요거 나오고, 올라갈라 하면은 또 요게 나오고. 그리고 지역은행들은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증시 주가 보시면서 얘네들 뭐 지금 써 있죠. 지금 페게스트랑 자이언트 뱅코프 그리고 코메리카 요 정도 이제 주가들 반등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그래도 조금 조용해지는구나.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2차 전지 쪽. 자, 2차 전지 쪽이 만약에 우선은 금요일 날 나름 그래도 많이 빠진 다음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큰 반등이 아니더라도 크게만 안 빠져야지 우선 코스닥도 살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버텨주는 모습은 계속 나와줘야 된다. 최소한. 뭐 올라가면은 뭐 다른 애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한쪽에 이제 예전에는 쏠림이 좀 심했었는데 그 정도 쏠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반등 나와주는 그 정도만 모습 나와도 좀 괜찮다. 그래서 국장에서는 2차 전지들 더 무너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준위원들 이제 연설이 나오면서 자 6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할지 요게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괜찮으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냥 예상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뭐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시장이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 기대하는 수준은 그냥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60선만 좀 여기 지켜줬고, 자 지켜주는 모습이니까 여기만 좀 잘 지켜줘도, 그러면서 2500선 왔다 갔다 2500을 들락날락하는 요 정도의 움직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세게 무너지면서 목요일날 좀 세게 무너지면서 우선 60선을 갖다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그 이탈한 모습에서 60선을 금요일날 돌려주진 못했거든요. 그냥 버티면서 그냥 마감을 했지. 그래서 추가로 더 무너지는지 아니면 돌려준다면 60선 위로만 좀 올라와주면 좀 다행일 것 같아요. 한 830선인데 830선까지만 올라와줘도 뭐 시장은 안정적으로 좀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만 가도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시장의 웬만한 악재들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많이 해소가 됐는데 부채 한도라는 거 하나 남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은 없는데 좀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못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은 횡보 정도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뭐 시장에서 자금 이탈도 별로 없었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못하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뭐 큰 게 없어서 그냥 관망하시면서 뭐 시장만 더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그 다음 주는 이제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서 감사합니다.